청소년 경제체력 기르기 프로젝트.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. 행복한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. 이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기가 쉬운데요.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연금 준비. 오늘은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짚어봅니다. 작가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연금이라고 하면 뭐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제도인 겁니까? 네, 우리 타임캡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타임캡슐은 우리가 지금의 소중한 물건을 미래의 나를 위해서 땅에 묻어주는 거잖아요. 연금은 바로 돈으로 만드는 타임캡슐입니다. 사람이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. 하지만 노후를 맞이해도 여전히 밥도 먹어야 되고요. 병원도 가야 되고요. 돈 쓸 일이 아주 많습니다. 이때를 대비해서 젊고 힘이 있어 돈을 벌 수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타임캡슐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타임캡슐을 열어서 매달 월급처럼 꺼내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월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고 봐주셔야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연금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뭐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방금 말씀 주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은 우리가 합쳐서 연금의 3층 구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우리 청소년들도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밥, 반찬 그리고 디저트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은 하얀 쌀밥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밥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강제로 가입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 퇴직연금은 메인 반찬입니다.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따로 쌓아주는데요. 밥만 먹으면 또 맛도 없고 상대적으로 배도 고플 수 있으니까요. 반찬도 먹어야 든든하잖아요.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얹어서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세 번째 개인연금은 맛이 있는 디저트입니다. 우리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다 이런 얘기도 하죠. 메인 밥과 반찬만으로는 좀 허전하다. 난 조금 더 풍성한 식사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디저트 먹게 되죠. 이것처럼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따로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연금을 하얀 쌀밥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국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만큼 더 대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9%를 내야 하는데요. 다행히도 내가 다 내는 건 아니고요. 내가 절반인 4.5%, 회사가 절반인 4.5%를 내줍니다.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.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낼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더 많아지는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. 네,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면 국민연금이 뭔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어땠다 뭐 이런 보도가 많거든요.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? 네, 우리가 돈을 내는데 이 돈을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금고에만 가만히 두면 이 돈이 더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아깝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눈덩이 굴리듯이 불리는 겁니다. 국민연금에는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가 우리나라 금융의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. 국민들이 낸 연금 보험료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국내외의 주식도 사고요. 채권도 사고 심지어는 부동산도 삽니다.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우리가 낸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뉴스에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고갈 논란입니다. 청년들이 이 연금을 내고도 나중에 다 못 받을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갖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네, 보통 2025년도에 기금이 바닥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이 얘기는 정부의 추계상으로는 사실이기는 합니다. 현행 제도대로라면 2041년 적자를 시작으로 2055년도에는 쌓아둔 돈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. 이건 오해입니다. 기금이 떨어지면 그 해에 거둔 돈으로 그 해 연금을 주는
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거든요. 독일이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고요. 특히나 올해 3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면서 지급 중단 우려는 법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. 한편 진짜 문제는요, 못 받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. 기금 없이 부과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일단 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뭐 만 18세 이상의 소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듣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가 쉽거든요.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? 네, 보통 청소년들께서는 나는 아직 만 18세가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더 크게 본다면 지금 어른들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의 연금을 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내는 돈이 부모님 세대의 연금이 되고 또 먼 훗날 청소년들의 자녀들이 또 내는 돈이 또 청소년들의 연금이 됩니다.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약속이자 이어달리기다라고 본다면 결코 본인과도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렇다면 이 경제교육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알아두면 좋을 연금의 핵심 원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, 바로 복리의 마법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연금은 시간이 무기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. 똑같은 돈을 모아도 20살 때부터 모으는 것과 40살 때부터 모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. 일찍 시작하면 그 돈에 이자가 붙고 또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연금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되는 1순위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혹시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연금 준비도 있을까요? 네,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가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될 것 같고요. 한편으로 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보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그러면 집 사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연금이랑 비슷하다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통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불입하는 연습을 하시기에 최적입니다. 특히나 미성년자 때 납입한 기간도 나중에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내 명의로 된 청약통장 만드시고요. 한 달에 단돈 2만 원이어도 내 용돈을 떼어서 저축하는 습관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준비된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의 작은 준비가 청소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